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 시간 전 미국 역사에 기록될 19분짜리 연설이 백악관 크로스홀에서 방송됐습니다. 미국 동부시간 4월 1일 밤 9시,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오전 10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개시 이후 약 한 달 만에 처음으로 공중파 프라임타임 대국민 연설에 나선 것입니다. 이 연설은 단순한 전황보고가 아닙니다. 치솟는 국내 유가, 곤두박질 치는 지지율, 불참하는 동맹국, 그리고 불투명한 종전 시나리오, 이 모든 압박이 한꺼번에 교차하는 순간의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는 트럼프가 실제로 무슨 말을 했고 무엇을 숨겼으며 그것이 우리 경제와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팩트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복잡한 퍼즐의 진짜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이 전쟁의 공식 명칭은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2026년 2월 28일 새벽 이란에 대한 대규모 동시타격으로 전쟁을 개시했습니다. 트럼프는 당시 사전 녹화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전쟁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의회에는 주요 8인에게만 직전에 통보했고 기자회견도 공식 선전포고도 없었습니다. 전통적인 전쟁 선포 절차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죠. 작전 개시 첫날,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트럼프는 당시 이 사악하고 비열한 인물은 수백, 수천 명의 미국인들의 피를 손에 묻혔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는 하메네이의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전 공식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루비오 국무장관은 목표를 4가지로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첫째, 공군 파괴, 둘째, 해군 괴멸, 셋째, 미사일 발사 능력의 심각한 약화, 넷째, 미사일 드론 공장 파괴.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란이 핵무기 뒤에 숨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연설에서 오늘 밤 이란의 해군은 사라졌다. 공군은 폐허가 됐다. 지도자들 대부분 테러리스트들은 이제 죽었다. 미사일과 드론 발사 능력은 극적으로 축소됐고 무기 공장과 발사대는 산산조각 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2월 28일 이후 이란 내 11,00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32일 만에 이 숫자입니다. 경제적으로 비교하자면 이는 경제사의 생산 라인 전체, 유통 인프라, 물류 시스템을 동시에 폐쇄한 것과 같은 충격입니다. 이 전쟁의 핵심 명분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 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가장 복잡하고 가장 솔직하게 말해야 할 지점입니다. 사실 이란 핵시설에 대한 타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연설에서 우리는 이미 그 핵시설들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정권은 이후 완전히 다른 장소에서 핵 프로그램을 재건하려 했고 이는 그들이 핵무기 추구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1차 타격으로 포르도우, 나탄즈를 공격했지만 이란이 다른 곳에서 재건을 시도했기에 이번 에픽 퓨리 작전이 필요했다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작전으로 핵 위협이 완전히 제거됐을까요? 여기서 트럼프의 말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드러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는 이번 공격이 핵시설에 타격을 입혔지만 전체 작전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란이 보유하고 있던 약 440kg의 고농축 우라늄 재고가 여전히 온전할 수 있으며 일부 시설과 장비는 공격에서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습니다. IAEA 사찰단이 이란 핵시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 규모는 사찰이 재개된 이후에야 정확히 파악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 자신의 발언입니다. 트럼프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농축 우라늄이 땅속 깊이 묻혀 있어서 신경 쓰지 않는다. 위성으로 항상 감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핵을 절대 갖게 하지 않겠다는 개전 명분과 이미 묻혀있는 우라늄은 신경 안 쓴다는 발언 사이의 논리적 간극, 이것이 이 전쟁의 가장 해결되지 않은 숙제입니다. 이제 이번 연설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경제 변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트럼프가 석유시설을 건드리지 않아 유가를 방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해석은 완전히 뒤집혀야 합니다. 군사력을 잃은 이란이 꺼내든 카드는 에너지 인질극입니다. 이란은 전 세계 석유와 LNG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핵심 통로,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했고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2022년 이후 처음으로 갤런당 4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군이 이란의 군사력을 90% 이상 무력화했지만 이란이 해협 봉쇄라는 비대칭 카드 하나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연설 이후 유가는 오히려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재돌파했습니다.
미국 원유는 102달러, 브렌트유는 104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전쟁이 2, 3주 더 이어질 것이라는 트럼프의 발언이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연설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최근 기름값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기적 상승은 전적으로 이란의 테러 공격, 상업용 유조선과 인접 국가에 대한 무차별 공격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해협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한 나라들이 직접 가서 지키고 소중히 여기면 된다. 이 발언 하나로 유럽,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관점에서도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이 석유의 90%를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한다고 트럼프가 직접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에너지 수입 비용 상승과 무역 수지 악화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연설에서 가장 강렬했던 표현, 석기 시대를 정확히 맥락에 놓겠습니다. 트럼프는 연설에서 앞으로 2, 3주 동안 극도로 강력하게 공격할 것이며 그들을 마땅한 곳, 석기 시대로 돌려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건도 달았습니다. 만약 이 기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란의 발전소 전체를 매우 강력하게, 아마도 동시에 타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이 이미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할 것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입니다. 발전소 타격은 현재까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협상용 레버리지입니다. 경제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벼랑 끝 전술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타임라인 자체에 의문을 품습니다. 처음에는 4일이면 끝난다. 그 다음엔 3주, 또 그 다음엔 2, 3주. 종전 예고 기한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전문가는 타임라인이 계속 연장되는 것은 미국이 더 이상 이 전쟁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다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연설에서 그리고 연설 전후로 벌어진 외교전도 주목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나토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 안보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것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으며 미국의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영국, 프랑스는 군사 참여를 거부했고 프랑스는 이스라엘로 향하는 군수물자 항공기의 자국 영공 통과조차 막았습니다. 트럼프의 책사로 불리는 스티브 배너는 이번 연설을 두고 왔노라, 보았노라, 정복했노라 식으로 트럼프가 성과를 선언하고 동맹국을 비판하며 2, 3주 추가 작전 후 철군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연설 당일 트럼프 지지율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3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쟁 장기화, 유가 급등, 동맹 균열이 동시에 국내 정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란 측도 미묘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국인을 수신자로 하는 공개 서한을 통해 대립의 길로 계속 가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대가가 크고 무의미한 일이라며 전쟁 종식에 대한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이란 외무부는 휴전을 요청한 적 없다며 트럼프의 주장을 거짓이고 근거 없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트럼프는 연설 말미에 이 전쟁이 끝나면 미국은 지금껏 그 어느 때보다 더 안전하고 강하고 번영하고 위대해질 것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군사적 자신감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군인 1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트럼프는 연설에서 이들을 직접 언급하며 핵 이란을 절대 마주치지 않아도 될 미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이라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주목해야 할 변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통 시점입니다. 이란의 군사력은 크게 약화됐지만 해협 통제는 여전히 이란의 손에 있습니다. 해협이 막혀있는 한 유가 100달러 시대는 지속됩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국인 우리나라는 이 변수를 가장 예민하게 추적해야 합니다. 둘째, 2, 3주 안에 실제로 종전이 이루어지느냐입니다. 타임라인이 3번이나 연장됐다는 사실은 쉽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종전이 늦어질수록 에너지, 물류,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그만큼 연장됩니다. 이 불확실성의 가격을 우리는 이미 지불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란의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입니다. IAEA가 지적한 대로 440kg의 고농축 우라늄이 여전히 이란 땅속에 존재한다면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반쪽짜리 성과에 그칩니다. 이 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란 리스크는 수년 뒤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을 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연설은 승전보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는 군사적으로는 압도적으로 우세하지만 경제적, 외교적으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과제들이 산적한 진행형 전쟁의 중간보고입니다.
이란 해군은 사라졌습니다. 이란 공군은 폐허가 됐습니다. 하메네이는 죽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고 미국 기름값은 4달러를 돌파했으며 나토 동맹은 흔들리고 있고 이란의 핵 우라늄은 아직 땅속에 있습니다. 체스판은 한쪽이 완전히 이긴 것이 아니라 말을 잃었지만 킹은 아직 살아있는 국면입니다. 앞으로 2, 3주 이 기간이 이 전쟁의 진짜 결말을 결정합니다. 그 결말이 에너지 가격을, 달러 가치를,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을 어떻게 재편할지 우리는 지금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팩트에 기반한 시각만이 요동치는 시장에서 살아남는 나침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그 나침반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확한 정보를 지키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